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8세 의사 김태민입니다. 나는 응급실에서 50년 이상 근무하면서 내 손으로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식사 후 작은 실수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내 눈앞에 남아있다. 어제 이웃님들은 식사 후에 이런 일만 피했더라면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오늘, 지난 주말, 식사 후 작은 실수로 인해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70대이신데 건강하시네요. 하지만 그들이 오늘 내 지시를 따랐다면 아마도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가족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의 부모나 조부모님은 이 단순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신사숙녀 여러분은 이 영상 전체를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경험상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노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식후 30분이 노인의 삶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이다. 식사를 마치면 체내의 혈액이 위로 몰리게 되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때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만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오랜 환자인 이란 부인은 지난 추석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 이제 잘 목욕하러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뇌졸중을 앓고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내 수첩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던 이완 씨는 식사 후 곧바로 등산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 모든 비극, 단 30분. 왜 아무도 식사 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이 사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금 바로 저는 50년의 경험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쓴 인생 수첩을 출간하겠습니다. 이 노트에는 제가 5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식사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막 맛있는 식사를 마쳤나요?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 3가지만 피하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첫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십시오. 식사 후에는 누워서 쉬세요. 괜찮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경상남도 박화여사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식사 후 누워있는 데 익숙했지만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누워서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 시간에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위산이 폐로 흘러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서울병원의 강도윤 박사는 식사 후 바로 누워있으면 위산이 목으로 흘러들어 속쓰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렴을 일으키고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들은 이 문제에 더 취약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누우면 폐렴 위험이 3배 증가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나온 음식이 기관으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마세요. 식사 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합니다. 부산의 조선시는 저녁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목욕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제때 발견했지만 뇌경색으로 오른쪽 몸이 마비됐다. 심장 전문의 윤소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내 혈액의 흐름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들지만 뜨거운 물은 혈액을 피부로 끌어당깁니다. 이로 인해 심장과 뇌에 빈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위험은 정상인에 비해 2.8배 증가한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위험이 더 높습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에는 살이 찌지 않도록 운동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 사는 도남 씨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점심 식사 후 바로 산에 자주 오른다. 그는 30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덕 한복판에서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야. 다행히 그의 친구들이 그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30%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심장 전문의 박서연 씨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소화를 위해서는 혈액이 위장에 집중되어 있지만 움직임을 위해서는 근육에 혈액이 필요하고 심장은 너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언덕을 오르는 행위는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식사 후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고 급상승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심장과 뇌에 큰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악화되어 복통, 설사,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갑작스러운 허열발작이다.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몇 분에서 평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의사들은 식사 후 30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에는 식사 후에 따라야 할 좋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위험에 대해 알았으니 식사 후에 따라야 할 좋은 습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러한 방법을 따르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앉으십시오. 최소 30분 동안은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등을 곧게 펴면 소화가 잘 되고 위산 역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황미 씨는 평생 소화불량에 시달렸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바로 앉는 습관을 지킨 덕분에 약 없이 10년 넘게 잘 살았다. 식사 후에는 눕지 말고 30분만 앉아 있으면 배가 완전히 편해집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둘째,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식사 후 10분 정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소화에 매우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대전의 최령 씨는 평생 속쓰림을 앓았는데 식후 따뜻한 물을 마시자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식사 후 30분 뒤에 습관처럼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셋째, 식사 후 가벼운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웃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구 김양씨는 식사 후 15분 정도 남편과 그날의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 습관 덕분에 우리 둘 다 건강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밥 먹고 TV만 봤는데 이제는 대화를 나누는 게 남편과 제가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수요일, 30분 후 천천히 걷기. 식사 후 30분 정도,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빨리 걷거나 무거운 운동을 하지 말고 천천히 걷는다. 울산에 사는 김준 씨는 밥을 먹은 지 30분만 지나면 한 동네를 돌아다니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 결과 당뇨병 약 복용량도 줄었고 체중도 5kg 감소했다. 의사가 식사 후에 걸으라고 하더군요. 먹어보니 약보다 더 좋다고 하더군요.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도 좋아졌습니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하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좋은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욱 건강한 비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를 보호하는 기초입니다.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에 졸리거나 지나치게 피곤하다면 그것은 신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릴 때만큼 많이 먹지 않도록 하세요. 포만감과 극심한 졸음은 과식의 신호입니다. 강원도 오석훈 씨는 평생 쌀을 많이 먹었다. 많이 먹으면 힘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식사를 하고 어느 날 졸음이 오더니 가슴 통증이 생겼다. 병원에 가보니 배가 커져 심장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 섭취량을 정량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경험한 황금 비율을 공유합니다. 밥과 음식을 손바닥 크기만큼 먹고 20번 이상 천천히 씹다가 배가 80%쯤 차면 멈추세요. 또한 식탁에 어떤 요리가 있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채와 과일은 매 식사의 절반을 차지해야 합니다. 월요일,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약간의 생선, 두부, 계란을 섭취하세요. 화요일, 현미가 백미보다 훨씬 좋습니다. 식후 소화 불량이나 속이 더부룩할 때에는 생강차나 보리차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동나이의 이용 부인은 식사 후에 보리차를 마시자 소화장애가 완전히 사라졌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식사 후 혈액이 위로 몰리게 되어 약의 효과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전 30분, 식후 2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자 김과 씨는 식사 후 바로 약을 복용했는데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약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큰 사고가 났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많은 건강한 비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식사 시간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식사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30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처음 30분은 신체가 소화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편안한 의자에 똑바로 앉아 심호흡을 하거나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거나 눕지 마세요. 똑바로 앉아 있으면
위와 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판반호아 씨는 40년 동안 식사 후에 누워서 TV를 보곤 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위염과 식도 역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똑바로 앉아있자 약을 먹지 않고도 완전히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30분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천천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산책하듯 여유롭게 걷는다. 인천에 거주하는 트램벤 민 씨는 매일 30분 식사 후 한 구역을 15분 동안 산책합니다. 그 결과 당뇨병 약을 10년 넘게 사용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식사 후 걷는 것이 박탈감을 느낍니다. 걷고 나면 배가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식사 후에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을 스트레칭하듯 높이 올리고 팔을 옆으로 쭉 뻗고 가슴을 열고 상체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볍게 회전하세요. 단, 식사 후 30분 후에 해야 합니다. 또한 TV를 보거나 전화를 사용하는 대신 식사를 하고 나면 책을 읽거나 글쓰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좋아하는 시를 베껴 쓰거나 일기를 써보세요. 두뇌와 소화에 좋습니다. 전라남도의 내반퉁 씨는 식사 후 10분 동안 명상을 하고 20분 동안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먹고 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인생을 바꾸는 작은 습관. 여러분,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연습해 보세요. 식사 후 30분 후. 눕지 마세요. 뜨거운 목욕을 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똑바로 앉은 다음 천천히 걷는다. 그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계절에 따라 식후 관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나요?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이 오면 식사 후 선풍기나 에어컨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세요. 찬바람은 갑자기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심장에 압박을 가한다. 식사 후에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바람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건강도 쉽게 약화된다. 지난해 여름 제주도 김서 씨는 식사 후 바로 에어컨을 틀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다. 그리고 식사 후 30분 동안 에어컨을 켜거나 선풍기를 천장으로 향하게 하여 간접 냉방을 시킨다. 여름에는 식사 후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찬 음료는 위경련을 일으키고 소화에 해를 끼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식사 후 바로 밖에 나가지 마세요. 갑자기 따뜻한 방에서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서울의 박과 씨는 지난 겨울 점심 식사 후 바로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괜찮았지만 그 이후로는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 집에 머물렀다. 겨울, 식사 후에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를 마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와 혈액순환을 돕는다. 식사 후 몸을 관리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식할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외부 음식은 종종 기름기가 많고 짠맛이 있어 소화 압력을 유발합니다. 외식하고 집에 돌아온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적어도 1시간 동안은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약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약을 복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사 전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약 복용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특별한 조언 노인들은 혼자 산다. 혼자 식사할 때는 식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가까이 두세요. 식사 후에는 적어도 1시간 동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대전에 사는 이옥 씨는 혼자 살고 있지만 식사 후 60분 정도는 늘 딸이나 친척들에게 전화를 건다. 이 작은 습관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 식사 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메인은 통화 중이어서 제 시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아셨군요. 기억하다. 식후 30분 이내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그리고 따라야 할 좋은 습관. 50년 동안 의사로 일한 후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모두 감사합니다.